지난 주말은 이 부활절로 뉴욕 증시도 휴전을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우려 때문에 주간 하락을 지속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시장이 이제 서서히 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코너에 몰린 트럼프 관세 계속 이제 연준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준에서는 5월 7일 FOMC 회의가 있는데 아직도 이제 동결 가능성이 뭐 92.5%로 현재 패드워치에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플레이션 3월 소비 판매가 전년 대비 4.6%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2월에 3.54%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그 소비 판매가 상당히 좀 증가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보여지기 따라서는 어, 관세 정책이 시행하기 전에 이제 좀 앞두고 미리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 심리적인 영향으로 3월에 소비 판매가 2월에 비해서 상당히 상승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반면에 이제 산업 생산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은 2월에 1.45% 증가를 했는데 3월에는 1.34% 증가에 그쳤다. 이런 거고요. 특히 그 필라델피아 연준 4월 제조업 활동 지수는 전달에 12.5%에서 마이너스 26.4%로 큰 폭의 하락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그 애틀란타 연준이 제공하는 1분기 GDP 나오가 마이너스 2.2% 감소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지표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 중국과의 이제 무역 전쟁이 점점 어, 극한으로 치달은 뭐 그런 모습이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을 추가로 제한을 했고, 특히 이제 미국 내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퇴출도 일단 암시를 했다. 여기에 이제 중국 정부가 보잉 여객기 등의 뭐 인수를 지원했으며 항공기 부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이제 파월 의장한테 계속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특히 2018년도 말처럼 파월 의장의 해고를 지속적으로 예고를 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는 뭐 테슬라 22일 날 테슬라 뭐 버라이즌의 어떤 실적 발표가 있고 특히 이제 테슬라가 22일 날뭐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좀 챙겨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24일은 이제 뭐 구글 그리고 뭐 인텔이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특히 이제 트럼프 관세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무역 전쟁에 대한 협상에 대한 뭐 진전 사항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 국채 수익률 10년물이 어느 정도 4.327% 어느 정도 안정이 됐거든요. 음, 아무래도 이제 미국 테크백이라든가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국채를 담보로 한 위험 자산들에 대한 어떤 마진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국제 시장도 다소 안정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위원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무역 전쟁을 주관을 하면서 음, 4월 2일 날 광범위한 무역 조치 발표를 기념하는 해방의 날 행사 이후 계속해서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있으면서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행에 관한 실무를 총괄을 한 그 인물이고요. 트럼프 일기 때도 피터 나바로 이 사람이 에, 우리나라 FTA라든가 뭐 이런 쪽을 다 거의 뭐 전담을 한 그런 사람인데요. 이날은 이제 나바로가 케빈 헤셋 경제 고문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어서 잠시 자리를 비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센트하고 하워드 루트릭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하고 상무장관 이 두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찾아가서 이제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채권 시장도 굉장히 불안 신호가 보여서 관세를 일시 중단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일단은 관세가 어느 정도 그 유예가 되는 이런 것들을 끌어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피터 나바로 이 사람이 근데 일기 때는 초창기에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을 주도를 했으나 나중에 이제 버려진 카드로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무역 전쟁을 지금 주도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온건파라고 이제 백악관 경제위원장이라고 커들로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온건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언뜻 보기에는 없어요. 지금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지금 케빈 헤셋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기로 하는 동안 이제 관세 유예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그 베센트하고 하워드 루트릭 상무장관 정도가 그 당시에 이제 온건파라고 알려진 커들러 백악관 경제위원장의 역할을 이 두 사람이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온건파 역할을 해서 피터 나바로랑 대립각을 세웠다가 관세 정책에 한해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 배제된 듯한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일단 그 채권 시장에 대한 큰 혼동이 일단은 그 관세 유예 조치를 뭐 이끌어낸 것까지는 일단 이어진 듯해요. 하지만 이게 지금은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됐고 국채 수익률도 한 4.2% 정도까지 하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좀 지켜보고 피터 나바로가 완전히 이런 정책에서 어느 정도 배제가 되고 뭐 여기서 나와 있는 뭐 상무장관이라든가 재무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야 어느 정도 그 미국의 어떤 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음, 좀 시장에 그 더 이상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 연준은 이 보유 채권인데요. 여기 지금 아직도 보유한 채권의 양을 계속 줄여나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QT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월 한 50억 달러 정도 계속하고 있고 채권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면 뭐 바이백 형태로 연준이 나설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여기 이제 어느 순간 다시 이제 채권을 바이백하면 이런 식으로 연준의 어떤 자산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최근에 이제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다시 이제 반등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채 금리가 이렇게 노란색 급반등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급락을 한 거죠.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보이고 지금은 국채 금리에 따라서 테크백이 이렇게 따라서 같이 이제 동반해서 상승과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뀐 뭐 이런 상황이고요. 경기 침체 이슈에 따라서 다시 이제 금리가 하락을 하면 테크백도 다시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는 유동성이 계속 축소가 돼서 그런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마진콜의 대상이었던 비트코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크백 이런 시장들이 어느 정도 반등에 나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 금도 이제 마진콜이 발생을 해서 깊은 하락을 했고 금은 이제 정고점을 뚫고 이제 계속 상승을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기 침체 이슈가 발생하면서 어느 정도 금만 지금 정고점을 계속 돌파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 가치가 있는 이 달러가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 가격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온스당 뭐 4,000달러 뭐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당분간 이제 금에 대한 가치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자산 때문에 90일 관세 유예했나? 트럼프의 금융자산 60%가 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관세를 60일 유예하기로 한 배경에는 그의 자산이 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뭐 의혹이 나왔다.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을 분석한 결과 채권 투자액이 1억 2,500만 달러에서 4억 4,3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780억에서 6,310억, 6,300억 정도 채권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한 80%가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도시 지방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일부는 뭐 애플 같은 회사채, 그리고 어, 미국 국채도 한 4천, 한 600억 정도 뭐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뭐 추정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처럼 이제 국채 가격이 뭐 급락을 하면 아울러서 뭐 같이 이제 손해를 보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다시 이제 혼동스럽지만 이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증가를 한다. 이 얘기는 이제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채 투자를 해서 국채 가격이 급락을 하고 이렇게 수익률이 급등을 하면 어, 그 수익률도 그에 비례해서 급락할 확률이 굉장히 크고, 채권에 대한 투매가 멈추고 채권 가격이 다시 올라가자 시장이 뭐 아름답다라는 뭐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새로운 사실이고, 금융자산의 한 60%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미국 경기가 하락을 하고 뭐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채권이 올라가는 그쪽에 이제 베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 또 이제 뭐 그 파월 의장에 대해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그가 만약에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미국 정부도 부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파월 의장을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으면 뭐 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하는 그런 모든 사유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비트코인이 좀 반등을 하다가 지금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미국의 채권, 10년 만기 미국 채권인데, 109달러, 지난번 말씀드릴 때는 109달러 언저리였는데, 지금 111달러까지 상승을 했고, 이게 뭐 레버리지나 뭐 이런 것들을 쓴다고 하면, 만약에 이때 내부 정보를 활용을 해서 만약 관세 유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다면 상당히 큰, 지금 111달러 이상을 유지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거두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 이때 이제 마진콜이 일부 나와서 어떤 시장 개입, 다시 이제 2차 어떤 고래들의 매수세 이거 해서 많이 상승을 했어요. 많이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좀 일부 횡보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4시간 차트지만 그래도 그 여기 200선, 이게 50선에서 나름 이제 정배열을 좀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일봉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여기 201선, 요 아래 게 이제 51선인데 51선 위에서 이제 걸쳐놓은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 200선이 8만 8천 달러 정도 되네요. 8만 8천 달러. 그래서 이게 8만 8만 4천 달러에서 8만 8천 달러 요 사이를 등락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외적으로 어떤 중국과의 어떤 무역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렇게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음, 그래도 우호적으로 이렇게 201선이 이렇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때, 가령, 만약에 8만 6천 달러를 돌파를 하는 경우에는 의외적으로 위가격 쪽으로 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테크백도 그렇지만 일단 저점에서 반등은 했는데, 일단 소극적으로 일단 그 급락을 방지하는 세력의 매수세만 이렇게 들어온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급락 시에 저점을 좀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전략 외에는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그 돌파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고요. 뭐 테슬라도 똑같거든요. 현재 자리 뭐 250달러 아래에서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올 때는 다시 언제든지 매수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22일 날 또 뭐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또 어떤 저조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때 그때 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전략만 일단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나바로나 뭐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관세 정책에 다소 거리를 두는 일론 머스크의 어떤 그 포지션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어떤 견제를 좀 안 받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름 중국과의 어떤 포지션을 좀 그런대로 정치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얼핏 들 수가 있고요. 지금 당장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 전쟁 상황 속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이제 테슬라가 뭐 300달러, 뭐 400달러 이렇게 가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위쪽으로 지난번에 280달러, 300달러 여기에서는 좀 매도를 하고 250달러 아래에서는 좀 급락시에 좀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MSCI EWI 주말에 54달러 31센트 해서 이게 이제 똑같은 주봉인데 이것도 삼성전자를 23%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이것도 뭐 하이닉스도 한 10%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뭐 커플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요거랑 좀 다소 다르죠. 똑같은 주봉인데 삼성전자가 좀 아직 그 지금 환율이 급락을 하고 원화가 상당히 절상된 그런 상황에서도 좀 지나치게 저평가된 그런 가격을 현재 뭐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주봉 개념으로 해도 지금 상당히 저가 영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업종이 여러 가지 그 미중 간에 지난주에 또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엔비디아 발 중국의 수출 제한이라든가 이런 이슈들이 터지면서 반도체 전반적인 업종에 상당히 깊은 뭐 조정을 받은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피해가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 일고 있었거든요. 뭐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뭐 그런 생각도 일부 드는데 음, 아니 이게 뭐 장기적으로 뭐 내년 중간 선거까지 뭐 이렇게 끌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 이런 생각을 트럼프도 최근에 그 어떤 국채 시장, 미국채 시장의 어떤 텐드럼 그 현상을 보고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선회를 한 것 같아요. 좀 서둘러서 이런 사항들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좀 최근에 국내 시장도 좀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음, 말은 뭐 나바로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뭐 국가병제위원장인가요? 뭐 둘이 만나서 몰래 그 재무부 장관하고 상무장관 만나서 트럼프를 설득을 해서 90일 유예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카드를 뭐 온건파 쪽, 뭐 반대파 쪽 이렇게 카드를 쓰면서 자기네끼리도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미국이란 나라에서 몰래 숨어서 제안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 내년도에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 자기네끼리도 미국의 어떤 국채, 그러니까 달러를 담는 채권 시장이 이런 혼돈을 겪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다 이제 이게 이제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이슈가 만약에 한번 빠지면 이게 쉽게 또 벗어나기가 힘든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만간 어떤 시진핑과 뭐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어떤 타결의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무한정 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최근에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우리 시장에서 지금 유동성이 적은 데다가 또 뭐 대선이 다가오면서 뭐 대선 테마 이쪽이 상당히 각광을 받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이제 미국 내 국채 시장이 좀 안정을 보이면서 다소 금리 수혜, 그다음에 바이오하고 지금 방사는 지속적으로 방산 쪽이 상당히 주도주로서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벌써 뭐 80, 1000만 원, 뭐 이때까지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 로템 이것도 지난번에 좀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상승으로 전환된 이런 상황이고요. 하나오션 조선 쪽인데 조선 쪽도 지난번에 이제 뭐 8만 9천 원에서 조정을 받다가 주봉 기준으로 해서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해서 다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된 뭐 하나오션 이쪽이 좀 상승으로 이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뭐 주도주 영역은
지금 방산하고 우주방산, 그 다음에 조선탑10,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바이오테크 이쪽이 주도 역할을 하고, 지금 우리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AI의 로봇 이쪽이 지금 반등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좀 급하게 좀 올라온 그런 측면이 있어서 지금은 좀 매매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없는 자금에 지금 대선 테마들이 급하게 올라오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최근에 우리 국고채 3년, 10년도 그렇고요. 이게 주봉 단위로 해서 국고채 금리가 뭐 최저치를 계속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제 우리 채권을 계속 매수를 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 중국계 자금이 우리 뭐 채권을 매수한다, 뭐 온갖 설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채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 누군가 이제 매수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 이 채권 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이런 채권 가격의 어떤 상승, 채권에 대한 매수세가 우리 원달러 환율을 긍정적으로 이제 하락을 시켜서 원달러 원화 가치가 이제 강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이 뭐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품 중에 이렇게 우리 뭐 ETF도 테슬라를 이렇게 사고 나머지는 이렇게 비율대로 이렇게 채권을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이제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져도 이렇게 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건 이제 보통 이런 채권들을 보유를 해서 이게 이제 테슬라가 떨어져도 이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 혼합 상품들도 ETF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그 우리나라 채권 가격이 상승할 때 이런 ETF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쪽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즐거운 휴일 되세요. 감사합니다.